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미국 국방부는 연례 보고서인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아주 속이 시원한 문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은 반드시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은 한국이나 미국도 피해를 보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김정은은 죽는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를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2030년까지 2대 핵강국을 전략 경쟁자이자 잠재 적국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2022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억지력 면에서 난제가 되고 있다. 핵이나 탄도미사일, 화학무기 같은 비핵무기 역량을 확대 다양화하고 개선하여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에 지속적 위협과 커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북한에 대한 전략은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역량의 위협을 인정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 사용 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발표한 국가방위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이란, 국제테러단체 등을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이 지적했듯이 중국은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다.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당면 과제로 삼아 억지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없지만은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사상 최초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주요 전략 문서를 함께 공개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아주 정조준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이 말을 김정은이 듣도록 한 거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핵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했을 때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은 현재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김정은이가 핵발사 포탄을 누르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정신착란증에 걸린다든지 해가지고 미쳐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김정은이 절대로 핵 발사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비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정부는 킬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사전에 핵 발사를 알면은 선제 타격한다. 두 번째, 핵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한다. 세 번째, 그것이 실패하면은 대량 보복한다 하는 일종의 3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제 공격, 요격, 대량 보복.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한국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한미일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게 핵미사일을 맞고도 한국은 죽지 않는다. 살아남을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미국의 이런 단호한 입장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김정은의 계산은 또 다를 겁니다. 김정은은 핵을 소형화해 가지고 전술핵 단위로까지 만들면은 백령도 점령할 때 소형 핵무기를 쓴다. 그리고 한국군이 반격하면은 핵무기 쓴다고 협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에 달아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중거리 미사일에 따라 가지고는 괌에 배치된 미군 기지, 미국 핵무기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딱 짜놓으면은 북한이 설사 핵을 쓰더라도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은 우리는 뉴욕을 때린다. 그럼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과 뉴욕을 맞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계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단호한 자세는 상당히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오해다.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 라는 말은 속이 시원한데 그걸 김정은이 믿도록 하는 게 문제죠. 여기서 한국인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단호한 태도만 믿고 그리고 김정은이 조심할 것이다 라는 것만 믿고 우리는 핵이 없어도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국가의 생존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죠. 기업은 도박을 할 수 있지만은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은 국민의 생존을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되죠. 100%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미국이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핵 개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국민의 총의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핵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표현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었으니까 우리는 NPT 핵 비확산 조약 제10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생존에 결정적 문제가 생겼으므로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를 예고하는 거죠. 탈퇴를 예고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우리도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국민의 의사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거는 겁니다. 국민투표에 걸면은 아마 압도적으로 핵무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유엔을 압박할 수도 있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 뜻이 이러니까 우리도 최후의 수단으로
합법적이고 정당방위적인 핵개발을 하겠다.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외교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핵무장론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술 무슨 토론회처럼 핵무장할 것이냐, 전술핵 배치할 것이냐, 핵 공유 정책을 쓸 것이냐,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핵 개발에 너무나 많은 세월과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국제 제재가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결국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북한 핵무장의 최종 목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체제 유지의 목표라고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체제 유지를 한 다음에는 대한민국까지 없애버리겠다. 말하자면 통일의 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 제거가 핵 문제의 원천적 해결 방안이고, 그리해야 자유통일로 갈 수 있다. 결국 이 핵 문제는 자유통일로만이 최종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국민이나 우리 정부나 식자청이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때 북한의 핵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김정은이가 함부로 핵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써도 내가 살아남지 못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줄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우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핵 개발이 아니고 핵 민방위 훈련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무섭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들어가면은 안전한 구석이 많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많은 지하 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